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전현입니다. 네, 지금 할 거는 해부생리학에 대한 수업을 하기 전에 해부생리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 각 계통별로 하기 전에 제가 정리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약간씩 그런 영역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떻게 엮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보면 좋겠죠. 이걸 꼭 안 보셔도 그냥 수업만 들으셔도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시고요.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해부 생리가 인체의 구분과 조직부터 신경 계통까지 있는데 예전에는 뭐 체액 생리라던가 무슨 생리라던가 해가지고 해부랑 생리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계통으로 그냥 통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계통별로 꼭 해부랑 생리를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52회 해부생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운동학적인 거라든가 질환적인 부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해부생리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인체 구분과 조직에서는요, 인체 구분이랑 보통 조직을 얘기를 하는데, 구분은 뭐만 얘기를 하죠. 등쪽 채강, 배쪽 채강, 이런 게 있고, 저 때 아마 시험이 신경에 분화해서 뭐 1차 내포, 2차 내포가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구분으로 따질 순 있겠죠. 그 다음 피부 분류, 이거 47회 때 뭐 진피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1번으로 나왔던 이유도 피부도 굳이 따지자면 인체 구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체 조직은요 당연히 있겠죠. 이 조직이나 결합 조직이나 상피 조직. 근데 저는 혹시 모르니까 세포, 특히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들에 대한 내용도 알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요 실질기관이랑 속빈기관에 뭐가 있고 발생하는 거 저희가 보통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배엽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유사분열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안 해요. 그 다음 이제 뼈대 계통에서는요, 서론이랑 그냥 인체 각 뼈의 분류를 이렇게 나눠볼 건데, 서론에서는 그거 있죠. 뼈대기, 뼈의 발생, 막뼈대기나 연골뼈대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 연골뼈대기는 연골 모형이 이제 뼈가 되는 거고, 막속뼈대기는 얘가 납작뼈로 된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뼈 모세포랑 뼈 파괴세포가 하는 일. 모세포는 겉을 이렇게 덮고요. 파괴세포는 안에를 깎죠. 그래서 뼈 모양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 다음 뼈의 구조에서 뼈막이랑 뼈끝이랑 치밀뼈랑 해면뼈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해면뼈에는 뼈장기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야 되고요. 뼈의 돌기와 오목해서 돌기들이랑 오목한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 뼈 분류해서 머리뼈부터 해서 발끝까지 각각에 대한 구조물들을 꼭 알아둬야겠죠. 나비뼈에 뭐 구조물들이 엄청 많죠. 타원구멍, 원형구멍, 위누락 틈새라던가 큰 날개, 작은 날개 등등 점점이 있고요. 벌집뼈도 벌집 채판 같은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뼈들은 자세히 알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깨뼈에 근육이 뭐 13개에서 15개 사이 정도 붙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어깨뼈 가시, 가시 위 오목, 가시 아래 오목, 안쪽 모서리, 가쪽 모서리, 위각, 아래각, 관절 오목 위결절, 관절 오목 아래결절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위팔뼈, 노뼈, 좌뼈도 위팔뼈는 몸쪽, 큰 결절, 작은 결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 쪽에 있는 도르래라던가 갈고리, 오목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작은 머리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 특히 팔굽 관절을 이루는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볼기뼈, 엉덩뼈, 공둥뼈, 두덩뼈가 이루는 것도 엄청 디테일이 많죠. 그 다음 넙다리뼈도 뭐 뒤에 모음근 결절이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십자인대가 어디 붙어 있는지, 융기 사이 융기에 붙어 있는지 융기 사이 오목에 붙어 있는지 그것도 알아둬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중요하구나 알아두시고요.
관절은요, 보통 인대랑 관절이 나올 건데요. 관절의 종류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에 대한 종류들을 아셔야 되고, 연골은 2개, 윤활관절은 6, 7개가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 되고, 윤활관절의 구조도 알아야 되죠. 제가 저번에 그림 그린 이런 식으로 윤활관절은 뭐 관절주머니라던가 인대라던가 윤활주머니라던가 그런 구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각 부위의 관절 자체도 알아야 되고, 그 관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대들도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뭐 원뿔인대나 마름인대 여기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엉덩 넙다리인대라던가 노뼈 머리띠인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근육계통에서는요, 이제 근육계 해부랑 근육 생리가 합쳐졌으니까 인체 근육이라는 이 해부적인 거는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얼굴 근육은 아직까지도 저는 작용을 통해서 근육을 암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근이라던가 큰 광대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특징들 알아야 되고, 나머지 근육들은 이는 곳부터 작용까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냥 귀찮아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생리에서는 보통 이런 뼈대 근육의 세부 구조해서 근육 원섬유 뭐 있죠. 어두운 띠, 밝은 띠, 뭐 Z라인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나 민무늬 근육의 각 특징들 있죠. 어떠한 생리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근수축 기전이나 이완 기전, 그 다음에 근수축의 종류라던가 운동 생리도 근육 생리에서 봐야겠죠. 이제 다른 과목이랑도 떼어놓을 게 아니라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환계통이라는 게 하나가 딱 생겼는데, 저는 순환계통에 심장 해부랑 심장 생리만 넣으려고 했는데, 체액생리나 혈액생리도 따지고 보면 순환을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순환계통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면역계통이나 림프계통도 순환계통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넣자면. 그래서 여기 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죠.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건, 심장 해부에서는 심장의 겉모양이나 속모양 알아야겠죠. 이방 이실로 되어 있고 안에 뭐 판막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 있죠. 동맥이랑 정맥에 대한 큰 특징들, 작년 시험 문제 때 나왔던 그런 정맥 관련된 거 알아두셔야 되고, 동맥계통이랑 정맥계통의 중요한 혈관들 엄청 많죠. 제가 맨날 왼심실에서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동맥 활 만들고 쭉 배대동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이름들을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서 암기를 해볼 거고요. 심장 생리 아셔야 되는 게 골심방 결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에 대한 거를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신경성이랑 체액성에 대한 거,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액 생리는요, 체액이 이동해가지고 애갑이나 교질삼투압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면은 탈수나 부종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고 암기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거는 이해를 꼭 할 거고요. 세포막 물질 이동해서 확산이나 삼투나 여과 같은 거,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거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액생리해서 적혈구나 백혈구의 특징도 알아두셔야겠죠.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하고, 백혈구는 뭐 호중구, 호염기구, 호상기구 등등 점점이 뭐 면역작용을 한다더라도 알아둬야 되고요. 혈류나 혈압에 대한 것도 혈액생리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면역기전, B림프구, T림프구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면역글로불린 있죠. IgG라던가 IgM이라던가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림프기관 중에서 뭐 가슴림프관, 지라, 가슴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무조건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호흡계통 이렇게 따로 있는데, 호흡 해부랑 호흡 생리를 알아두면 되는데, 호흡계통의 구조들 있죠. 코부터 해가지고 허파까지 갈 건데, 기관지가 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하죠. 그 다음에 허파의 구조,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뭐 혀구역이 어딘지, 각각의 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거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호흡 생리는요,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신경성이랑 화학성 조절이 있는데 이런 거 무조건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 생리에 저는 허파 용적이랑 용량을 여기다 놔뒀어요. 작년 시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 부분, 가스 교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고요. 호흡, 내호흡이랑 외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개념인지 무조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화계통은요, 소화계 해부랑 소화계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나눠 놓긴 했는데, 먹고 싸는 것까지의 그 구조 있죠. 그 구조를 저희가 소화관이라고 하고, 입안에서 큰 창자까지의 루트 해부학적인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부속기관이 붙어 있죠. 간도 붙어 있고, 쓸개, 이자 같은 것도 붙어 있는데, 걔네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생리에서는요, 얘네가 붙어 있는 각각의 특징들,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위에는요, 으뜸세포랑 벽세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와서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 게 소화생리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샘창자라는 친구에서는 이자랑 쓸개에서 이렇게 액을 받아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한 소화를 한다라는 소화 기전도 있을 거고요. 얘네가 소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영양분 흡수한 다음에 어떤 이동 경로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겠죠. 보통은 뭐 유미관, 지방 관련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중요한 거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작용에서 동화작용 합치는 거, 이화작용 해체되는 거, 이런 것도 개념을 알아야겠죠. 비뇨계통 및 내분비 계통에서는요, 보통 배설생리랑 내분비계 생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뇨계통에 남성의 생식기라던가 여성의 생식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작년까지는 아예 안 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보고, 배설 생리를 좀 메인으로 저는 해볼 것 같고, 그 다음 내분비계 생리는 호르몬 얘기겠죠. 호르몬이나 아니면 주요 내분비샘, 얘네도 따지고 보면은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해부학적인 구조 플러스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가 생리학적인 건데, 그런 것도 나누지 말고 한 번에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계통 및 특수감각계통을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피부계통은 뭡니까? 뭐 표피나 진피나 그런 각투각아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구조나 기능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굳이 기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욕창이라던가 화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몇 도? 1도, 2도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다른 데서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서도 나와도 당황을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수감각 계통에는 시각이랑 청각이 메인이겠죠. 시각 안구의 구조에서 디테일 알아야겠죠. 황반의 중심 오목이 무엇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속기관이나 빛의 굴절 순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 막대세포나 원뿔세포 이런 것들도 알아야겠죠. 시각생리. 그 다음에 청각에는 귀의 구조랑 청각 및 평형에 대한 그런 해부적인 거, 생리적인 걸 다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마지막은 신경계통인데, 신경계통의 구조, 신경세포나 악교세포의 특징, 뭐 신경악교세포에 많이 나오죠. 희소돌기 악교세포, 뭐 미세악교세포, 뭐 등등 점점에 대한 특징 알아야 되고, 신경의 분화해서 뭐 1차 분화, 2차 분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신경의 흥분 전도는 활동 전이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 안정막 전이가 뭔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뭐 있죠? 아세틸콜린이라던가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안에 있는 구조물들 있죠. 뇌실이라던가 뇌척수액, 척수신경로 등등 점점을 저는 여기에 묶어놨었죠. 이번에도 이렇게 묶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중추신경계 대뇌부터 해서 척수까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대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처럼. 그래서 해부적인 거, 생리적인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뭐 브로드만의 52개 영역이라던가 그런 건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바닥핵이랑 둘레계통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좀 자세히 물어보는 것 같고, 손해도 임상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평형이라던가 균형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런 거를 좀 더 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말초신경계에는 뇌신경 특징 제가 표 한 장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척수신경 각 신경 지배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어떤 근육이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느냐 알아야 되고, 자율신경 교감 vs 부교감은 그냥 근본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쫙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다다다다 빨리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뭔가 필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빨리 감기로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바로 인체 구분과 조직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겁니다.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